요거 단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얘는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얘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라고 해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삼각형, 사각형 넓이와 관련이 된 건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공통 과목으로 보는 수원이 있고 수투가 있죠. 요 공통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뭐를 다루는 단원이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기하를 다루는 단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이제 기하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 가면은 기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에 가시면은 수열의 극한 급수라는 단원에서 또 도형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매년 수능에 출제가 되는 게. 근데 이제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랑 기하를 선택할 일이 없죠. 여러분들은 확통을 선택을 할 테니까. 그러면 수원이랑 수투랑 확통이라는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 여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를 한다면 이쪽 단원에서만 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하를 선택하든 미적분을 선택하든 어쨌든 간에 수원이랑 수투가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수원, 수투 통틀어서 2학년 때 배우는 과정 통틀어 가지고 유일하게 도형과 관련된 성질을 배우는 게 2단원밖에 없어.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맨 마지막, 일단 싹 뒤집어서 맨 마지막 장을 보실래요? 자,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올해 고3 모의고사 문제를 딱 하나 넣어놨거든? 맨 마지막 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경험을 해보시라고. 아,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서 수능 출제가, 수능형 유형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넣어놨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풀 겁니다, 제가. 싹 다 풀어드릴 건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을 보게 되면 뭐 지레 겁먹는 게 있어요. 도형을 보게 되면 괜히 좀 어려워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 단어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할 건데, 자, 이 프린트는 어떻게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 부분은 제가 다 넣어놨어요. 마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어놨고 증명까지도 싹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증명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문제를 내가 유형별로 싹 다 넣어놨거든. 문제를. 그 보시면은 이그젬플 옆에 제가 유형명을 다 써놨죠. 그래서 유형별로 싹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아, 이런 도형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런 도형 모양이 나오면 저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느껴볼 거란 말이야. 오늘 3시간 동안. 알겠니? 근데 잘 봐.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이쪽 단원이 왜 어렵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도형이 출제가 되겠죠, 당연히. 문제에서 도형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게 크게 보면은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고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도형을 사인 법칙을 쓰는 게 편한지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편한지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찾아낼 때까지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걸 뭘로 풀지? 고민하면 그 고민하는 시간만큼이 어떻게 돼요? 시험 시간에서 깎이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딱 아, 이걸로 풀어야겠다, 이걸로 풀어야겠다 이 정도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워. 알겠니? 그거를 하기까지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문제에다가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줬고 이번 시간에는 뭘 좀 중점적으로 할 거냐면 이런 게 보이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게 보이면 저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내가 좀 잡아줄 거란 말이야. 기본적인 틀을. 알겠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시중 문제집 풀어보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초점을 이렇게 맞추세요. 문제에서 도형이 보이면 이거랑 이거 플러스 맨 뒤에서 배우는 넓이 공식까지가 배울 텐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세 개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사용해야지 이 문제가 쉽게 풀릴까를 오늘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 부분을 좀 잡아 드릴 테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세요. 1페이지.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은요, 밑줄 치겠습니다. 거기다 제목에다가 큰 제목 있죠. 밑줄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한 내각의 크기 밑줄 치고 제목에다가 한 내각의 크기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그 대변의 길이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밑줄 치세요. 그게 키워드예요. 3개가. 자, 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쓸 때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내각의 크기와 그것과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사인 법칙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거야. 됐나? 근데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풀리는 건 아니야. 외접원이 나왔는데 보통 외접원이 나오면은 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인 법칙 말고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키워드 자체를 그렇게 잡아놓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사인 법칙의 기본 공식이라고 해서 개념 정리는 되어 있는데 자, 거기다가만 네모치겠습니다. 어디 네모치냐면요. 중간에 공식 있죠? 자, 중간에 공식 있는데 네모치세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 공식. 자, 그러면 기본적인 공식의 구조부터 살짝 살펴보면 사인 A분의 A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B라는 것 그 다음에 2R이라고 요렇게 써볼게요. C 빼고 자,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얘와 얘의 관계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요거 두 개가 바로 마주보고 있다의 관계예요. 얘네 둘이. 알겠니? 요게 각이고 요게 변이란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서로 뭐하고 있는 거야? 마주보고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얘랑 얘가 서로 뭐하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이 R이라는 것과 같대. 이 R은 뭐냐면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도형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요 변의 길이를 스몰 a, 요 변의 길이를 스몰 b, 요 변의 길이를 스몰 c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잘 봐. 요각의 크기를 알고 요거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대해서 찾는 경우 됐습니까? 혹은 요 변의 길이를 알고 요 마주보는 각을 찾는 경우 이때 사인 법칙을 많이 쓴단 말이야. 오케이?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외접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요 안에 삼각형이 내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었어.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지? 그지? 그럼 요런 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냐를 물어보는 경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우란 말이야. 사인 법칙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는 것을 의심을 해봐야겠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변형은 뭐냐면 적당히 곱하고 이항하고 넘기고 정리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뭐만 밑줄을 치냐면 그 괄호 2번에 변형 공식 괄호 2번에 동그라미 3번에다가만 밑줄 칠게요. 동그라미 3번에다가 밑줄 A 대 B 대 C죠. A 대 B 대 C가 뭐랑 같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변의 B는 뭐와 같냐면 대각의 사인 값의 B와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자, 근데 밑에 주의에다가는 별표 하나 치세요. 가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 변의 길이의 B와 세 각의 크기의 B는 어때? 달라요. 얘는 세 변의 길이의 B와 세 각의 크기의 B는 다릅니다. 오케이? 가끔가다 이렇게 푼다는 거야. 문제를 푸는데 봐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여기서 중심각을 이렇게 쪼개놨어. 이렇게 쪼개놓고 각을 했을 때 자, 여기가 3K, 여기가 4K, 여기가 5K래. 요렇게.
그러면 중심각의 비가 지금 몇 도라고 할 수가 있냐면 3대 4대 5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를 잠깐만. 예. 지금 보면 이거의 길이의 비인데 여기에서 사인 값의 비만 같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세각의 크기의 비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다시 약간 꼬였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도라고 할까? 180 나오려면 제일 간단한 숫자가 뭐가 있지? 45요? 60 50 70 이렇게 있는데 잘 봐. 이걸 보고 이거에 마주보는 변, 이거에 마주보는 변, 이거에 마주보는 변 이렇게 있지. 그지? 그랬을 때 이 각의 비가 지금 5대 6대 7이잖아요. 각의 비가. 그랬을 때 변의 길이를 5K, 6K, 7K 이렇게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그 밑에서 말하는 주의하라는 거야. 주의하라는 사항이 뭐예요? 세 변의 길이의 비와 세 각의 크기의 비는 어떻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각을 5대 6대 7이라고 나와서 마주보는 변도 5, 여기도 6, 여기도 7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얘는 봐. 얘가 뭐야? 얘가 뭐예요? 원의 중심이죠. 그럼 이 각은 무슨 각이에요? 이 각은 무슨 각이라고 했어요? 각각이? 중심각이죠. 잘 보세요. 중심각의 크기의 비는 얘를 부르는 이름은 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부르는 이름은 호입니다. 그럼 우리 쉬운 거부터 갈게. 중심각의 크기의 비와 호의 길이의 비는 서로 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두 번째, 중심각의 크기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5야. 그랬을 때 현의 길이의 비는 어떻게 될까?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얘가 3대, 4대, 5다 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현은.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잘 봐. 요거 이해했죠? 요건 지울게요. 자,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워요. 120도고요. 60도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잘 봐. 중심각이 몇 대 몇이냐면 1대 2입니다. 중심각이 1대 2야. 그러면 호의 길이는 얘의 길이의 몇 배? 2배. 그럼 얘를 L이라고 잡으면 얘가 2L인 거야. 여기까지 됐나? 근데 봐봐. 얘랑 얘를 이어. 현이죠. 얘랑 얘를 이어. 그랬을 때 이거의 길이, 여기 60도에 해당되는 현의 길이를 만약에 내가 A라고 잡았다고 했어. 근데 얘를 가지고 여기를 2A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봐봐.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러면 현의 길이도 같고 호의 길이도 같아. 이건 맞거든? 만약에 여기도 똑같이 얘를 60도라고 잡아서 생각을 하면 이거의 현의 길이와 이거의 현의 길이는 같다는 거야. 근데 각이 2배가 됐다고 해서 현의 길이도 2배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는데 이거를 3대 4대 5로 놓고 푸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된다고. 삼각형에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과 호의 길이는 같아요.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됐대. 자,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됐다고 그래서 현의 길이도 2배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얘는. 알겠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잡고 가십시오.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자, 밑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연우 춥니? 추우면 얘기해. 자, 예제 1번 갑니다. 예제 1번 보시면 그냥 사인 법칙 기본적으로 적용하라는 건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A라는 값이 주어져 있고 각도 A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사인 60도죠. A에 해당되는 게. 그럼 얘랑 마주보는 변이 뭐냐면 스몰 a니까 얘가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코사인 b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각을 b 값을 좀 찾아줘야 되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사인 라지 b라고 쓰고 얘랑 마주보는 변은 누가 될 거냐면 스몰 b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위치만 맞춰주면 돼요. 얘랑 얘랑 서로 마주보는 관계고 얘랑 얘랑 서로 마주보는 관계란 말이에요. 됐니? 자,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시면 4 곱하기 사인 60도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사인 b죠. 됐니? 그러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거 계산해서 정리하면 사인 b 값이 뭐가 나오냐면 사인 b가 5분의 2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코사인 제곱 b죠. 자, 코사인 제곱 b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공식 쓰면 얘는 1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시면 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5분의 12라는 값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니?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 25분의 1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정리하시고 기본 공식 사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이그젬플 2번에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이그젬플 2번에 보면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지. 그치? 그랬을 때 문제에서 사인 105도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 자, 봐봐.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45도야. 그러면 요각이 몇 도냐면 요각이 105도예요. 됐니? 근데 여기 주목 봐봐. 자, 이거를 문제를 푸는데 그냥 사인 법칙 바로 배웠다고 생각을 해서 냅다 대입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버리냐면 봐봐. 이거 필기하지 마. 얘를 x라고 잡아. 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 아, 요 길이 가지고 요거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루트 2고 여기가 2죠. 4죠. 이가 아니라. 그치? 잘 봐. 이거 필기하지 말고. 자,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마주보는 관계가 한 쌍 있고 마주보는 관계가 한 쌍 있으니까 얘도 미지수 잡아서 연립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얘를 이렇게 푸는 거지. 사인 45도분의 4루트 2고 얘가 사인 105도분의 x와 같다. 이렇게씩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사인 30도짜리 있으니까 사인 30도분의 4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인 105도분의 x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막 연립을 해. 됐니? 막 연립해가지고 계산한단 말이야. 오케이. 귀찮아요. 복잡하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이거 해봐. 이게 중요하다. 뭘 의심하냐면 이 각이 나왔을 때 이 각에 대해서 문제 봐봐.
이 각에 대해서 어떤 사인 105도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수준으로는 절대 사인 105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얘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가냐면 60도랑 45도로 쪼개가지고 삼각함수 덧셈 정리라는 걸 배운 다음에 쓴단 말이야. 이과만, 그것도. 문과 친구들은 이걸 볼 일이 없다고. 그럼 수원에서 배우는 지식 수준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인 105도 값을 구하는 게. 됐습니까? 근데 내가 힌트를 줬어. 봐봐. 105도를 요렇게 쪼갰지. 이거 니네 아는 각이야, 모르는 각이야? 아는 각이죠. 자주 보던 각이죠. 사인 60도, 사인 45도 많이 봤잖아. 그지? 잘 봐. 문제에서 어떤 둔각 형태나 혹은 그냥 약간 그냥 뭐 이상한 각, 그냥 일반적인 각이라고 하는데 그냥 각이 나왔는데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삼각함수에서 흔히 말하는 특수각이라는 걸 배워요. 다현아, 특수각이 뭐야? 특수한 각. 우리 외우는 거. 맨날 외우는 거. 몇 도, 몇 도, 몇 도? 30. 잘 봐. 사인 30도 알아볼라? 알아. 사인 45 알아. 사인 60 알아. 왜? 외우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외워라 라고 해서 삼각함수 처음 배울 때 표 해가지고 정리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3 때 삼각비 할 때도 이거 세 개는 외웠죠? 그지? 잘 봐. 문제에서 이런 각이 나왔어. 니네가 값을 알 수 없는 75도라든지 25도라든지 아니면은 50도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지금처럼 105도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걔를 직접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니네가 이 값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문제의 풀이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것만 내리면 끝나요. 105도를 60도랑 45도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30, 60, 90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 나오고 90, 45, 45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 나와. 그럼 첫 번째, 이변이랑 이변이 서로 어때? 같네.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2루트 2라는 값이 될 거고 여기도 2루트 2라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30, 60, 90이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돼서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 길이가 2루트 6이라는 값까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는 꼭 메모해 두세요. 우리가 모르는 각이 나왔어요.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형태로 쪼개서 생각을 하는 버릇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수원 과정에서는. 알겠니? 요 값으로 만드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근데 쓰면서 들으세요. 참고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인 75도가 얼마다? 라고 문제에서 주는 경우도 있어.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단 사인 75도는 요만큼의 값을 가진다 라고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굳이 쪼갤 필요 없이 얘는 굳이 쪼갤 필요 없이 각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얘는 알겠어? 사인 75도를 이걸로 계산하세요 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얘를 굳이 쪼갤 필요 없이 75도를 30도, 45도로 쪼갤 필요 없이 그냥 이 값을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 사인 105도라는 게. 그러니까 쪼개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에 반대되는 거. 이거 아닌 나머지가. 그냥 이거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수각 아닌 전체. 그러니까 30도, 60도, 45도 빼고. 알겠니?
자, 그럼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사인 법칙 써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요 길이 알았잖아요. x라는 길이를. 그럼 x라는 길이 알았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105도 식 세우면 그 다음에 x자리가 2루트 6 더하기 2루트 2까지 써지고 나머지 한쪽 채워주면 사인 30도분의 30도랑 마주보는 변이 4죠? 4. 이렇게 해서 대각선 곱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답은 5번이 나와요. 계산하시면 정리하시고 3번 가겠습니다. 정원 졸려. 자, 3번. 3번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보세요. 요번 주에 시험 끝나고 막 했는데 원래는 놀아야 되는데 그지?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야 근데 기말 진짜 4주 남았어. 그지? 어. 아 그래서 잠깐만 여기 봐봐. 주목. 그 기말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중간고사 대비할 때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었잖아요. 반강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려서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기말이 짧아졌죠. 예. 그래서 원래 보통 제가 시험지 풀리고 막 정리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진도 풀고 수업하고 문제 풀어주고 정리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아마 되게 좀 시간이 빡빡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할 거냐면 시험지 풀어드리고 모의고사 그 해설 강의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할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찍을 거야. 아주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봐. 혼자서 제 보면서 찍어. 여러분 혼자서 떠들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떠들면서 문제 풀면서 알겠죠 하면은 내가 그때 코로나 휴원할 때 찍었었잖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진짜. 또 여기 하얗잖아. 진짜 정신병원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1.75배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1.75배가 딱 적당하더라고. 내 목소리가 좀 느린 편이라서. 알겠지?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학교별 기출 문제를 좀 메인 학교별 중요한 학교들을 이렇게 싹싹싹 정리를 해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는 따로 주말에 올 때마다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풀어보고 그걸 풀어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 부분은. 알겠지?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 하던 거를 수업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편하실 때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체크할 거예요. 알겠어? 그 재생 시간 나와. 내가 올려놨는데 6명이 봐야 되는데 재생 시간이 막 10분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 근데 선택해서 보면 돼요.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알겠죠? 다 볼 필요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7월 달부터 제가 하나씩 업로드 할 거니까 체크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좀 병행을 해야 돼요. 기말고사 대비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빨리 가야 되니까. 자 가겠습니다. 이거점표 3번 보시면 잘 봐. 사인 법칙과 외접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지? 자 근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의 내점 A, B, C, D에 대해서 각각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DAB라는 것의 길이 사인 값이 주어져 있고 DAC의 사인 값을 찾아라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개의 삼각형의 외접원이 같다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인 법칙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사인 A분의 A라고 쓰고 사인 B분의 B라고 쓰는 요 공식은 기본 전제 자체가 뭐냐면 삼각형 A, B, C를 다룰 때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 한 개, 즉 같은 삼각형에서 나오는 관계가 서로 같다는 뜻이란 말이야. 삼각형 한 개가.
그럼 이런 얘기죠. 다른 삼각형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삼각형끼리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될까 안 될까? 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삼각형끼리 두 개 놓고 나서 A라는 삼각형이 있고 B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사인 값이랑 여기서 사인 값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원칙상으로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잘 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지금 그림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요렇게 가서 요렇게 삼각형이 있죠. 그랬을 때 각을 표시를 먼저 해볼게요. 자, BAD라는 각이 있어요. 그래서 BAD라는 각을 이렇게 표시하고 내가 요 각을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조그만 각 있죠. 요 각을 내가 알파라고 표시를 해볼게. 이렇게 놓고 잘 봐. 그랬을 때 갑니다. 요 삼각형부터 가자. 조그만 삼각형. 그럼 조그만 삼각형에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는 이 각과 이 변이 마주 본다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사인 알파분의 CD의 길이 2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BAD라는 삼각형에서 가보면 BAD는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베타분의 5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잘 봐. 이 삼각형은 삼각형 ACD에 해당이 되는 값이고 요거는 삼각형 BAD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다른 삼각형이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 값과 요 값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이거 두 개 갖다 놓고 풀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 답이 나와.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외접원이 같아서 그래요. 외접원이 같아서. 잘 봐. 사인 법칙 맨 뒤에 보면 이 말이 붙잖아. 이 R이라는 게. 그치? 그러면 잘 봐. 비록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요 삼각형의 외접원과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같다면 외접원의 지름이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가 같고 이렇게가 같기 때문에 결론이 뭐야? 두 개도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야. 외접원이 같다. 아, 그래서 정리. 외접원이 같다면 삼각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될 수 있어? 같아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외접원의 지름이 같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갑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대각선 곱하면 되죠? 대각선 곱하면 2 곱하기 사인 베타랑 5 곱하기 사인 알파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DAB의 각이 주어졌으니까 DAB가 요거죠? 네.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2 곱하기 얘가 10분의 7이 되고 여기가 5 곱하기 사인 알파가 돼서 우리가 이 값 구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사인 알파는 25분의 7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